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TV의 내면의 빛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증상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이 호전되지 않고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 중에 특히 어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증상이 그 가해자를 원망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증상이 전처럼 좋아지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재밌는 소재가 최근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와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구도와 전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일본 생장의 집에서 간부 교육을 위해서 만든 자료집인데요. 마침 좋은 소재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분은 노자와 소이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일본의 교토 쪽에 있는 우체국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다가 뺨을 맞게 됐어요. 요즘은 그런 일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책이 나왔던 시점은 대체로 1970년대, 80년대 이쯤이니까요. 일본에서도 이런 광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쪽 귀를 맞았는데 다른 쪽 귀까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다니구치 마사하루 선생이 쭉 지도를 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막은 한쪽이 터졌는데 왜 다른 쪽 귀까지 들리지를 않게 되느냐, 그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원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때려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흔적을 보이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양쪽까지도 못 듣게 되는 쪽으로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같은 증상이 일어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생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받는다는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더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그때 맞지 않은 쪽의 고막은 찢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쪽 귀도 듣지 못하게 된 것은 고막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고막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고막 따위는 없는 쪽이 소리가 안쪽까지 잘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고막 같은 건 없는 게 오히려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고막 따위는 확성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 보청기를 사용할 때 귀에 끼는 보청기도 있지만 이빨로 물고 듣는 보청기도 있어요. 입속에서도 콧속에서도 공기의 진동은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를 써서 귀자를 쓰는데 고막 안쪽 그 관자뼈 속에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의 진동은 중이, 또 내이는 안내자를 쓰고 또 귀자를 씁니다. 내이는 고막의 진동을 신경에 전달하는 구실을 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진동은 중이와 내이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청각기관을 진동시키는 것이에요. 귀로 듣지 않아도 코로도 입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이 고막으로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고막이 없는 것이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고막은 중이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운데 중자를 쓰는 귀라고 하는 중이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충망에 불과해요. 그 증거로 라디오를 켜놓고 미닫이 문을 닫고 반대쪽에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닫혀있는 쪽이 더 잘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가 중간에 하나 이렇게 거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미닫이 문을 열었을 때 더 잘 들려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고막이 찢어져서 안 들린다는 것은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생트집을 잡으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때려서 이렇게 안 들리게 됐다, 시어머니의 난폭한 때문이야 하면서 시어머니를 미워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여기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 하신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피해를 입은 상태는 상대방이 나쁘다, 나에게 해를 끼쳤다 라는 증거물로서 그 피해 상태를 인멸시켜서는, 그러니까 없애서는 안 된다고 잠재의식이 작용하여서 그 피해 상태를 치유하지 않는 것이죠. 당신은 귀가 안 들리게 되었다는 증거물을 언제까지나 보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물인 난청이 낫지 않는 거죠. 낫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면 더 이상 난청이라는 증거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난청이 낫는 것입니다 하고 그 부인을 마주하고 같이 본래 완전한 모습을 보는 실상관이라고 하죠. 그런 관법, 그러니까 명상도 해보고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지금 마침 귀도 안 들리니까 네가 여기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친정으로 가서 요양이나 하고 오라고 해서 친정에 왔다가 마침 이 단육지 선생이 주최하는 그런 모임에 오셔서 이런 지도를 받게 됐던 겁니다. 나름으로는 시어머니를 용서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는가 봐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실제로 이 난청이 낫게 된 거예요. 다 잘 들리는 겁니다. 친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 나았으면은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시댁으로 돌아갔는데 또 이상한 거는 시어머니 곁으로만 다가가면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잘 들리는데 그런 뭐 어떤 과도기라고 할까요? 중간 과정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 부인은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귀의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잘 들리는데 왜 시어머니한테만 가까이 가면 잘 안 들리게 될까? 역시 마음의 문제가 맞구나.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게 맞는 내용이었다 하고 더 시어머니에게 참여를 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자 그다음 완전히 좋아져서 그다음 시어머니하고도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는 이런 사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시어머니에게 고막을 맞아서 고막이 터지는 이런 며느리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뭔가 실수로라도 뭐 맞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말다툼 끝에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아니면은 또 뭔가 어떤 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해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의 행위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붙들고 있게 되면은 그 증상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에서 선행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체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들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운명을 만들고 있다는 관점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특히 별일이 아닌데도 그 증상이 계속 오래가는 분들은 마음으로 피해를 입혔던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참고를 해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쪼록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은 서로 주고받을 일이 있어서 그런 인연이 성취되느라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다 하고 내 업을 성취시켜 주신 그분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축복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화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용서라고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내가 본래는 피해를 받은 일이 없다. 그냥 서로 인연을 성취해서 주고받은 것 뿐이고 그로 인해서 일은 끝났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이미 온몸의 세포도 7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된다고 하거든요. 뼈 조직조차도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마음으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게 원인이 돼서 증상이 지속되는 건 아닌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증상이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되는 분들한테 한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의 작용과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